정말 대출력 모노블록 파워에 굉장히 커다란 3A, 5, 6 스피커 정도 되는 그런 대형 스피커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요. 자, 그러면 2부 계속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1부 때는 저희가 T3 스피커 놀라운 사운드를 같이 해봤는데요. 2부 때는 여기 있죠. SD588 잠깐 설명드렸죠. 아빅은 X80이 있고 X88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80이 더 상위 시리즈. 얘가 i880, 얘가 SD588. 여기 오늘 시연은 아니지만 여기 있죠. 여기 인템프거든요. 요것도 저게 i588. 그러니까 SD도 188, 288, 588 이렇게 있거든요. 안에 내부에 들어간 이제 테슬라 코일 개수 차이입니다. 그걸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뛰어요. 뭐 테슬라 코일 제조 단가가 워낙 높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근데 이제 그냥 588만 들여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안에 DAC 얘기를 해보면 컨티넘 DAC를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DAC 칩리스, 풀리 칩리스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DAC 칩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에 이제 독창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계가 된 건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DAC 같은 경우는 DAC 칩이 들어가서 뭐 델타 시그마 방식이나 R2R 방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델타 시그마 방식 같은 경우는 DAC 칩 안에서 이제 리클러킹, 오버 샘플링을 하고 노이즈 쉐이핑을 하고 IV 변환을 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고속 처리에 따른 이제 고주파 노이즈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죠. 보통 이제 델타 시그마 같은 경우 막 512배 업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44.1kHz로 들어온 걸 거의 메가헤르츠 단위로 업샘플링을 하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니까 그 노이즈 쉐이핑을 통해서 이제 노이즈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 강력한 디지털 필터, 아날로그 필터를 걸어서 이 노이즈를 가청 주파수 바깥 대역으로 밀어내는 이제 그 작업이 이제 필연적으로 진행돼야 하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인 느낌. 우리가 이제 디지털리하다라는 표현은 좀 소리가 딱딱하고 거칠다는 느낌이 있을 때, 디지털리하다.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이제 DAC 칩을 사용하는 거라면, 오늘 아무튼 일부 때 들었던 고역이가 그렇게 개방된 느낌, 디지털 오디오에서, DAC에서 처음 들어보는 수준이다라는 그 고역 느낌은 이 SD588의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DAC 칩 없이 DA 변화를 했냐? 입력단에 자체 개발한 FPGA 기반으로 모든 디지털 신호를 DSD512로 변환을 한답니다. 그래서 풀리 칩리스 설계를 했고, 그래서 PCM이나 DSD 입력을 내부적으로 DSD512로 통합을 해서 스위칭이 없는 디지털 필터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가장 단순한 회로에 아날로그 필터로 출력을 해서 이러한 구조로 일반적인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간 지연이라든가 노이즈 문제를 줄이고 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의 흐름을 목표로 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소리의 어떤 퀄리티는 얘네 기술이 이 소리를 이 정도의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냈구나 라고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클래리티, 웜스, 뎁스를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It's true, la la la. Oh, I should be running.
굉장히 평범한 팝송 들어봤습니다. 세뇨리타요. 이러한 평범한 음악도 이렇게 재생이 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들으면서 아까 다른 분도 그렇게 평을 해줬는데 전혀 오디오적이지 않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정말 오디오적인 소리를 들었다면 이 소리는 진짜 현실적인 존재하는 듯한, 그렇죠, 리얼리즘이란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사운드가 정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사운드가 나온다 얘기를 했는데 좀 그 표현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곡에서요, 요즘 트렌드의 녹음답게 이 믹싱 단계에서 이 보컬 쪽에다가 EQ를 많이 걸어서 특히 남자 보컬 쪽에서 베일 것 같은 고음이 막 나오는데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런 고역을 만들어내는 능력, 없는 고역을 T3 트위터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없는 고역을 얘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이 고역은 얘가 만들어냈고 얘가 손실 없이 전송을 했고 케이블이나 네트워크 장비들이 그런 고역의 왜곡이 없게 노이즈를 다 차단해 줬고 그 결과물이 이런 평범한 음악에서 이런 오디오적인 쾌감, 정말 사실적인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겠죠. 정말로 아까 그 일부 마지막 거로 들었던 그리미어의 그 모차르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진짜로 이 곡에서도 스튜디오 현장 모습이 보일 듯한 공간감, 사실감. 그러니까 이런 스튜디오 녹음에서도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그 새로운 걸 또 경험하게 되는요. 어떤 음악의 강약이라든가 리듬감 표현력 이런 것들이 대단하죠. 아빅 제품은 전부 스위칭 파워를 씁니다. SMPS를 써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게 이제 레저넌트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그래서 공진 모드 전원 공급 장치를 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자기네가 스위칭 파워를 쓰니까 리니어 전원부의 노이즈에 대해서 얘네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리니어 전원부는 노이즈 없는 굉장히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원 장치로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전원부에서도 캐퍼시터 충전 과정에서 전류 펄스가 발생해 스파이크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이오드 스위칭 노이즈, 그리고 전원선 노이즈, 그리고 트랜스 진동이 문제가 된대요. 그리고 스위칭 전원 노이즈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형파로 동작하는 스위칭 전원부 특성상 다량의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저잡음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를 개발을 해서 역률 보정 공진 모드로 작동을 해서 일반적인 스위칭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 사용하는 구형파와 달리 정연파, 사인파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진 모드 설계를 해서 부드럽고 깨끗한 정연파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 있고 초저잡음 레귤레이터를 통해 노이즈를 수 마이크로볼트 또는 나노볼트 수준으로 극한으로 낮춘 그런 전원부를 쓰고 있고, 그래서 순간적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 동작 주파수가 증가하여 전력의 밀도가 향상되고 음악에서 요구되는 최대 전력을 손쉽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전원부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극한으로 낮은 노이즈 레벨을 달성을 했다. 노이즈가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가 되니까 이런 음악이 가능한 거겠죠. 정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수준의 음악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또 음악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아주 이번에는 많이 들었던 익숙한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just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So now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 in to find you here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your stupid lu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a key. If I would know for just 1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Go on now, go. Walk out the door. Just turn around now,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tried to hurt me with goodbye? Did you think I'd crumble? Did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Always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and know I'm still alive. I got all my life to live and I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Hey. 그냥 대단하다. 이건 정말로 그냥 대형기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정말 대출력 모노블록 파워에 굉장히 커다란 3A, 5, 6 스피커 정도 되는 그런 대형 스피커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요. 풀바디라고 그러죠. 콘트라베이스 등장하는 게 이렇게 리얼한 느낌.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리얼함으로 이렇게 콘트라베이스 사운드가 나온 적이 있나?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그렇죠? 처음 들어본 라이브 녹음입니다. 자, 극한의 현장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콘트라베이스도 대단하지만 이 가수 소리도, 어떤 분이 아까 이 노래 듣고 그러셨어요. 도대체 이 맑고 투명함은 무엇 때문인가요? 뭐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얘네들이 다 조합돼서 만든 어떤 궁극의 완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여기서 정말 광대역의 깨끗한 신호를 만들어냈고, 앰프, 스피커를 거치면서 오디오 그룹 덴마크 기술력이 들어가면서 이런 사실적인, 이런 실체하는 듯한 라이브 공연 음악을, 그리고 이 가수가 마이크를 계속 뗐다 붙였다 하면서 약간씩 움직이는 그 움직임마저 포착되는 이 포커싱이요. 극세사 디테일의 영역이겠죠. 앰비언스 능력이요. 그거를 끝까지 살려냈더니 가수가 마이크에다가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마저도 감지될 정도의 이런 진짜 극강의 사실적인 느낌이요. 정말 대단하다. 이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리얼함은 처음 겪어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가장 독창적인 기술, 이제 테슬라 코일,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또 이제 짚어보면요, 테슬라 코일이라는 게 두 개의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신호에 섞인 노이즈를 역이상으로 상쇄시키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밸런스 전송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에서는 이걸 더블 인버티드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두 코일 모두 전압이 흐르고 테슬라 코일이 전압 스파이크를 만나면 반대 방향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해서 노이즈가 상쇄되도록 만든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코일을 신호 경로 필터에 직접 넣지 않고 기기 내부 전기 환경 자체의 노이즈를 낮추는 방식으로 원본 신호를 건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저 BOP 퀀텀 그라운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필터류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하이엔드 오디오 파일은 노이즈 필터 하면 거부감부터 들죠. 저도 그렇고. 근데 일반 이제 노이즈 필터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 밝힌 대로 신호 경로에 직접 들어가지도 않고, 보통 일반 노이즈 필터류는 이제 코일이라든가 커피스터 등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흡수하거나 차단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원본 신호도 손상되니까 소리는 부드러워졌는데 고역의 정보량이
사라지면서 에어리함이 없어지고 소리가 좀 답답해지든가 이런 음질적 단점이 있지만 이 테슬라 코일 기술은 그런 음질적 단점이 없는, 오늘 들어봤잖아요. 테슬라 코일 기술이 들어가니까 고역이 이렇게 끝까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초극세 미세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까지 다 살리니까 고역이 이렇게 열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역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이 신호는 작아지고 그 작은 신호가 노이즈에 의해서 지워지거나 왜곡되는데 그거를 극한으로 살려주니까 이런 엄청난 디테일이, 해상력이란 되게 모호한 기준, 정량적으로 이렇게 음질은 정의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해상도가 높다. 그럼 해상도가 어떻게 높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정의 내릴 수도 없고 얼마만큼의 해상도가 올라갔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냥 이거는 극한의 해상력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코일 종류가 많습니다.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시브 테슬라 코일에 어떤 전압을 인가해서 극저 임피던스 구현으로 패시브 테슬라 코일보다 서너 배의 노이즈 제거 효율을 갖는 게 이제 액티브 테슬라 코일 기술이 있고, 지금 이 스피커하고 이 앰프하고 이 DAC에 지금 다 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 코일 기술이 이 스피커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저 DTC3 저 스피커 케이블에도 이 테슬라 코일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DTC3는 DC가 인가돼요. 여기 파워박스라는 장치에서 DC가 들어가서 스피커 케이블에도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 앰프에도 DAC에도 심지어 스피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스퀘어 테슬라 코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회로 기판에 구현된 기술로 아까 정방향으로 감은 코일하고 카운터 방향으로 본 코일에서 노이즈를 상쇄시키는 건데 그걸 회로 기판에 상단, 하단의 코일로 구성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액티브 스퀘어 테슬라 코일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3세대 아날로그 디더링 기술이라고 해서 이 액티브 테슬라 코일을 작동시키는 어떤 그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더에서 유래한 기술로 액티브 테슬라 코일을 정확하게 정의된 주파수의 펄스 신호를 역이상으로 전송을 해서 이를 통해 음악 신호를 크게 증폭하고 배경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디더링 기술도 많은 분석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청취 세션을 통해서 탄생시킨 기술이다. 제일 중요하겠죠. 들어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들 가격이 비쌉니다. 이 스피커는 뭐 금이라도 들어갔대? 네,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전부 다 골드 안티 에어리얼 레저넌스 코일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RF 노이즈 차단 기술이에요. 저희 BOP 지금은 단종됐지만 퀀텀 필드 파워 코드에 감는 거 좀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 기술이 이제 오디오그룹 덴마크에는 이제 안티 에어리얼 레저넌스 코일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블과 케이블 차폐막은 공기 중 RF 노이즈를 흡수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코일 설계를 통해 공기 중의 RF 유입을 차단시키는 기술이 이 안티 에어리얼 레저넌스 코일이고, 그거 골드 버전이 SD588하고 T3 스피커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코일은 간섭을 흡수하고 다른 쪽 코일은 이를 상쇄하는 기술이 이 AARC라는 기술인데, 지르코늄 로드와 금도금 구리 코일로 제작돼서 더 깨끗하고 정밀한 신호 경로를 보장한다. 그렇게 신호 경로를 보장해 주니까 오늘 이 사운드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오겠죠. 음악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제가 오디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음악이 뭐냐 하면 이 템테이션하고 이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유르쿠트미 이 음악이거든요. 이 정도로 리얼한 베이스는 처음 들어본다. 이 곡을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곡은 왜 사운드 스테이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곡은 원래 사운드 스테이지가 없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레이 브라운 콘트라베이스가 왼쪽에 있고 중앙에 피아노가 있고 오른쪽에 드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1964년 녹음이니까 요즘 녹음이면 당연히 드럼이 센터에 있었겠죠. 근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곡에서 이런 공간감은 솔직히 전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이 곡이 특히 콘트라베이스만 놓고 보면 콘트라베이스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모든 음상이 이렇게 구형으로 딱딱 맺히는 느낌, 실제 하는 듯한 이런 리얼함, 그리고 이 저역으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이런 디테일 표현은 저역만 콘트라베이스만 놓고 봐도 정말 처음 경험한다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너무 더 라이브한 느낌, 진짜 계속 얘기하는 실제 하는 듯한 60년대 녹음 기술의 어떤 극치를 우리가 2026년도에 경험을 하고 있다. 거의 그러면은 60년이니까 60년 전 음악이거든요. 64년 녹음이니까. 이 음악에서 이렇게 대단한 공간감, 이런 디테일, 이런 앰비언스는 지금까지 오디오에서 표현이 안 됐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오디오 그룹 덴마크고 테슬라 코일 기술이 이런 극세사의 디테일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i880이요. 원래 i588로 하려고 그랬는데 스피커 매칭을 해보니까 i880 이것도 1억짜리 인템프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까 얘기했던 스위칭 모드 SMPS 전원부예요. 레조넌트 모드 파워 서플라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스위칭 전원부를 썼는데 순 A 클래스 200W입니다. 8옴에서 200W, 4옴에서 400W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이어스 전압을 항상 0.63V 높게 유지를 해서 최대 8옴 부하에서 채널당 200W요. 그래서 전원 설계 자체를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서 항상 클래스 A 방식으로 작동하게 했고, 출력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 뱅크를 직접 배치해서 신호 경로 단축과 노이즈를 감소하게 설계를 했고, 그리고 보통 A 클래스가 발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발열 얼마 안 됩니다. 전원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여기 보면요, 지금 내부 온도가 한 44도 정도 되는 발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 A 클래스 200W라는 것도 놀랍지만 거기에 SMPS 전원부를 달고 있고 인티앰프가 순 A 클래스 200W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앰프 개발자가 거짓말을 한 거거나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진짜로 얘네가 대단한 설계를 했거나.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앰프를 개발한 사람이 그리폰 창업자예요. 라스무센 씨인가요? 그 사람이 이 앰프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리폰이 원래 퓨어 A 클래스 파워 앰프로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오디오 그룹 덴마크로 합류를 해서 완성시킨 게 이 i880 인티 앰프니까. 그래서 공집 모드 전원 공급 장치 쓰는 거 똑같고, 뭐 볼륨 조절 당연히 정교하게, 뭐 가상 접지를 갖춘 독특한 역방향 앰프 토폴로지를 특징으로 한다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입력 보드를 스위치리스 광 입력 보드를 써서 스위치나 릴레이가 없는 어떤, 거기서 또 노이즈가 발생하니까 그쪽에서도 입력 손실을 억제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비넷도 멋지게 생겼는데 이게 인덕턴스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얘기가 여기서도 나와요. 이 DAC에도 나오고 스피커에서도 나오고요. 계속 반복되는 자극에 의한 어떤 특성이 변하는 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경광 구리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하판을 고밀도 적층판으로 해갖고
맨 아래에 티타늄층으로 구성된 샌드위치 구조로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셰시 하나, 인클로저 하나도 그냥 설계하지 않았다. 이거 보면 얘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유는 밑에 이 닥즈, 텅스텐볼 받침대를 다 받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기계를 다 플로팅 시켜놓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소한 진동마저도 다 관리를 하고 제어를 하니까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곡. 진짜 멋있는 곡. 아까 말씀드렸죠. 이 디지털에서 듣기 힘든 루제로 리치. 이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멋지죠? 예? 정말 멋집니다. 이 루제로 리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요. 이게 1958년 녹음이에요. 데카가 녹음은 잘했지만 진짜요. 이 곡에서도 디지털로 루제로 리치 바이올린 음색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배음이 가득 다 들어찬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이 정도 음색은 아날로그, 최상위급 하이엔드 아날로그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색이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디지털의 장점이 있죠.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흔들림 없는 그런 안정감.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 뭐 오보이도 등장하고 바순도 나오는 것 같고 플루트 나오고 그 악기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이런 오래된 녹음을 이렇게 멋지게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예상을 못했던,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정도면 전악장 아무 생각 없이 음악에 빠져서 들을 수 있게, 결국에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기준은 음악을 얼마나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것도 어떤 판단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음악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저는 진짜예요. 아까 아르투르 그르미오도 그렇고 이 루제로 리치가 디지털에서 이렇게 멋지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마일스 데이비스를 못 들어봤는데 마일스 데이비스도 여기서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3명의 아티스트를 예전에 얘기했어요. 그루미오, 그 다음에 마일스 데이비스, 마리아 칼라스. 이 3명의 아티스트는 디지털에서 듣기에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근데 오늘 들은 이 클래식에서는 디지털에서도 드디어 이렇게 멋지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탄생을 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흥분해도 될 만한 하이파이클럽 시청에 오늘 417회 역대급 시스템이 또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역대급 사운드를 만들어냈고, 진짜 이 결과물은 T3 스피커가 낸 거죠. 이 T3 스피커는 가격을 떠나서 사이즈를 떠나서 정말 최고 중에 하나의 스피커를 오늘 우리가 맞이했다. 또 말씀드리지만 5인치 더블우퍼를 달고 이런 저역, 이런 스케일을 만들어낸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 오디오 기술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SD588도 그렇고 i880 인티앰프도 대단했지만 얘는 진짜 예상의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처럼 5인치 미드레인지와 같은 유닛으로 된 5인치 더블우퍼가 이 정도의 저역과 이 정도의 스케일을, 이건 그냥 눈 감고 들으면 그냥 대형기예요, 대형기. 우리가 정말 오늘 또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그냥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 정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청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휴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시청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